조선 팔도의 기이한 이야기를 찍어내는 곳, 조선 야담 팩토리 가동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저는 죽음보다 더한 것을 보았습니다. 백사가 지키던 핏덩이, 그 아이의 손에 쥐어진 반쪽짜리 옥패. 백정의 딸인 제가 감히 손대선 안 될 아이였죠. 하지만 그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어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한 몸으로 하늘의 혈육을 키운 15년,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본편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이를 키운 여인.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킨 비밀이 조선 팔도를 뒤흔듭니다. 저는 설화입니다. 백정의 딸로 태어나 백정의 아내가 되었다가 28배 과부가 된 여자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부정 탄다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물가에 가면 여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졌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보름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번개가 산을 쪼개고 천둥 소리가 귀를 찢었죠. 저는 움막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두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 사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살려주시오. 사내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사람이 죽었으면 관가에 알려야 하는데 백정의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저는 사내의 옷을 뒤졌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품속에서 비단보가 나왔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붉은 비단이었어요. 펼쳐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저는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어린 시절 저는 궁궐에서 자수무수리로 일했거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몰래 글을 배웠습니다. 비단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굴, 백사, 마지막.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제 가슴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저는 사내의 시신을 뒤뜰에 급히 묻었습니다. 그리고 칠넝쿨을 잡고 뒷산으로 올라갔죠.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늘기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톱이 벗겨졌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뭔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벼랑 끝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짐승도 얼씬 않는 곳이었죠. 저는 그 동굴 앞에 섰어요. 입구가 캄캄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안이 번쩍 보였죠. 그때 저는 봤습니다. 하얀 것이 꿈틀거리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안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뱀이었습니다. 거대한 백사였죠. 저만 한 굵기에 길이는 5길도 넘어 보였어요. 비늘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백사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한 발, 두 발.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백사가 감싸 안고 있는 건 갓난아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백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백사의 눈은 사람처럼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백사는 몸을 풀었습니다. 아기를 드러낸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백사가 아기를 해치지 않은 건지, 왜 저를 공격하지 않는 건지. 백사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동굴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기 임무는 끝났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핏덩이였어요. 탯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였죠. 비단보에 쌓여 있었는데 그 비단의 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궁에서 일했으니 압니다. 이런 비단은 왕실에서나 쓰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기 곁에 뭔가 더 있었어요. 옥패였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옥패였죠. 푸른 빛이 도는 아름다운 옥이었어요. 한쪽 면에는 용이, 다른 쪽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왕실의 물건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분의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기는 죽어야 할 아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 이 아기를 죽이려 했고 아기를 지키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쳐 이곳까지 온 거였죠. 아까 제 집에서 죽은 사내도 그 중 하나였을 겁니다. 저는 아기를 내려다 봤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눈을 뜨지 못했지만 아기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눈이었죠.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백정의 딸인 제가 왕실의 핏줄을 키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들키면 온 집안이 몰살당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었죠. 저는 비단보와 옥패를 챙겨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꼭 껴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떠올랐죠. 새벽녘이었어요. 저는 움막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기를 들여다봤어요. 배가 고픈지 입을 쪽쪽 빨고 있었죠. 저는 쌀뜨물을 데워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기는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얼마나 굶었을까 싶었죠. 먹이고 나니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숨길 것인가, 무엇보다 이 아기가 누구인가. 옥패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용과 봉황, 왕실의 상징이었죠. 그것도 반쪽만. 나머지 반쪽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아기는 제 아들이 될 거라고요. 백정의 아들, 그것도 말 못하는 벙어리 아이로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아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아기를 내려다보니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넌 개똥이다. 개똥이,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렇게 저와 은우의 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저는 몰래 움막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아무도 부를 수 없었죠. 저 혼자 팥죽을 쓰고 절을 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뒤집기를 할 줄 알았어요. 보통 아기보다 빨랐죠. 돌이 되기 전에 벌써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총명했어요. 무섭도록 똑똑한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절대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아이가 돌이 지나자 저는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켰어요. 은우야, 이제부턴 말을 하면 안 돼. 알겠지?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입을 열면 안 돼.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살도 안 된 아이가 상황을 이해한 겁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죠. 아이에게 이런 걸 강요해야 한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은우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너무 티가 났거든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흙장난이나 하고 울고불고 떼를 쓰는데 은우는 조용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의 모양을 보고 새들이 나는 방향을 관찰했죠. 어느 날은 제가 빨래를 하는데 은우가 막대기로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우리 집 주변 지도였어요. 정확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은우야,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본대로 그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지웠어요. 이런 건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 알았지? 은우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어요. 위험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죠. 은우가 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집에만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설안의 집에 아이가 있다던데
벙어리래. 말을 못한대. 역시 백정의 자식이야. 하늘이 벌을 내린 거지. 소문이 퍼졌어요. 저는 은우를 데리고 처음으로 마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게 그 아인가? 쯧쯧. 불쌍하게. 은우는 제 치마폭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하고 있어. 우리 은우. 그렇게 은우는 마을의 벙어리 개똥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어요. 저는 밤마다 은우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천자문을 가르쳤죠. 은우는 한 번 본 글자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20자를 보여주면 20자를 다 외웠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은우는 또박또박 따라 읽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 은우 참 잘하네. 은우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는 좋았습니다. 낮에는 벙어리로 지내야 하는 아이가 밤에는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궁에서 배운 예법도 가르쳤어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절을 해야 하는지. 은우야,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야. 제가 시범을 보이면 은우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우아했어요. 역시 하늘의 혈육이구나 싶었죠. 은우가 7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마을에 새로운 훈장이 왔습니다.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부잣집 아이들은 모두 서당에 갔어요. 은우는 갈 수 없었습니다. 벙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은우는 서당 앞을 자주 어슬렁거렸어요. 담 너머로 훈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서당에 가면 얼마나 잘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은우가 서당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훈장이 나왔습니다. 너 설환의 아들이지? 벙어리라던데.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귀는 들리는구나. 매일 여기 와서 수업을 듣더구나. 훈장은 은우를 물끄러미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가져가라. 말은 못해도 글은 배울 수 있잖아. 천자문이었습니다. 은우는 그 책을 받아 품에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은우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은우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왕자였어요. 적어도 왕실에 아주 가까운 핏줄이었죠. 그런 아이가 백정의 아들로 벙어리로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은우가 10살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은우에게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여자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수는 집중력과 섬세함을 기르는 데 좋았죠. 은우는 금방 배웠어요. 바늘을 잡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은우가 수놓은 매화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꽃이 하나하나가 생생했죠. 저는 그 자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하든 뛰어날 거라고요. 언젠가 이 아이가 제 위치를 찾아간다면 그때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저는 알어요. 하지만 그날을 위해 준비는 해둬야 했죠. 은우는 밤이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왜 낮에는 말을 못해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누구한테요? 나쁜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신 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걱정하지 마. 은우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저 달은 궁궐도 비추고 이 초라한 움막도 비춥니다. 언젠가 은우도 저 달빛 아래 당당히 서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은우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직관이라고 했죠.
풍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수염이 길었어요.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꽤 그럴싸했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희 집터 좀 봐주십시오. 몇 자리는 어디가 좋을까요? 지관은 나침반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이 집은 재물운이 막혀 있소. 대문을 서쪽으로 내야 하오. 저 산 중턱에 묘를 쓰면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도 구경하러 나갔어요. 은우도 함께였죠. 은우는 제 치마를 잡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관이 마을을 다 둘러보고 나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 가는 길이 복잡하구려.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한참을 헤맸소.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이 산골이라 그렇습니다.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마을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소?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양은 멀어서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였습니다. 은우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간절했죠.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그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는 표시였죠. 하지만 은우는 이미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애는 설안의 벙어리 아들이잖아. 은우는 땅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은우야, 제발. 하지만 은우는 이미 그리기 시작했어요. 막대기가 땅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림 그리나? 은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선이 그어졌어요. 산이 나타났고, 길이 나타났고,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은우는 계속 그렸습니다. 큰 길이 나타났고, 강이 나타났고, 다리가 나타났죠. 점점 지도가 완성되어 갔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관이 다가왔어요. 이게 뭔가? 은우는 마지막으로 큰 원을 그렸습니다. 한양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지관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게 어떻게? 지관의 손이 떨렸어요. 이 지도가 정확하다는 말인가?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저기 나온 저 고개는 우리 마을 뒷산 고개입니다. 맞아요. 저 강도 맞습니다. 30리 아래 큰 강이 있거든요. 지관이 고개를 들어 은우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이걸 그렸단 말인가? 벙어리인데 그림은 그리나 보죠. 지관이 은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양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줬느냐?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관이 중얼거렸어요. 타고난 천재로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정의 자식이 저런 재주가 있다니. 신기하긴 하네. 저는 은우를 데리고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관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지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붓과 먹,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그려보게 하시오.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은우는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펴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까보다 더 자세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산맥의 굴곡, 강의 흐름, 마을들의 위치. 모든 게 정확했어요. 지관이 감탄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 튀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팔봉이었어요. 마을의 주정뱅이였죠. 항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하네. 벙어리 개똥이가 그림을 잘 그리네. 팔봉이 지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옛날에 한양 근처 가본 적 있는데 이거 맞네. 정확해. 지관이 팔봉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냥 동네 술꾼이요. 히히. 팔봉은 비틀거리며 사라졌어요. 저는 팔봉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지만 걸음걸이가 묘하게 안정적이었죠.
직원이 은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상이오. 잘 키우시오. 그리고 직원은 마을을 떠났어요. 저는 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은우를 꼭 껴안았어요. 은우야, 그러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너무 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알아. 엄마가 아는데 저는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고.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일이 자꾸 생각났죠. 직원의 눈빛,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팔봉. 팔봉은 왜 그렇게 자세히 지도를 봤을까요? 정말 그냥 술꾼일까요?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태풍 전야 같은 기분이었죠. 창밖을 보니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은우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우를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저는 은우와 함께 장에 갔어요. 팔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밤마다 수놓은 보자기였죠.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것저것 파는 상인들, 물건을 사는 사람들. 시끌벅적했어요. 저는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보자기를 펼쳐놨습니다. 은우는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며 구경했어요. 이거 수놓은 거 괜찮네? 얼마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격을 말했습니다. 몇 개가 팔렸어요. 오늘 장사가 잘 되는구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우르르르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관아의 군사들이었어요.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죠. 검은 도포를 입고 말을 탄 사내였습니다. 얼굴이 날카로웠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저 사람이 누구야? 조 판관님이시다. 새로 부임하신 분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조 판관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죠.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이 고을에 도둑이 들었소. 왕실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역적들이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역적들이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오. 그들이 가진 물건을 본 사람이 있다면 즉시 관아에 알리시오. 조 판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옥패였습니다. 반쪽짜리 옥패가 그려져 있었죠. 은우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옥패를 본 사람이 있소? 푸른색 옥으로 만들어졌고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소. 사람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못 봤는데요. 그런 귀한 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조 판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숨기는 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할 것이오. 하지만 신고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오. 저는 은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우도 제 옷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조 판관이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죠. 제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조 판관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설화라고 합니다. 직업은 백정희, 과부입니다. 조 판관이 은우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말을 못하는구려. 예, 벙어리입니다. 조 판관이 한참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길 바랐죠. 눈이 맑구나. 조 판관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장사를 빨리 접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우가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저를 찾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대신 은우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옥패를 숨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은우가 잠든 후 저는 옥패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푸른빛이 났어요. 아름다운 옥이었죠.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저는 옥패를 어떻게 숨길지 고민했습니다. 땅에 묻을까? 아니, 땅은 파헤쳐질 수 있었죠. 방 안 어디선가. 그것도 위험했어요. 가택수색을 하면 다 뒤집힐 테니까요. 저는 촛불을 켜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밀랍이었습니다. 저는 초를 녹였어요. 옥패를 밀랍으로 감쌌습니다. 단단하게 굳었죠. 그리고 뒷간으로 갔습니다. 뒷간 기둥 밑을 팠어요. 한참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충분히 깊이 판 후 밀랍 덩어리를 넣었습니다. 다시 흙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기둥을 제자리에 놓았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누가 뒷간 기둥 밑을 파보겠어요. 저는 손을 씻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옥패는 안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며칠 후였습니다. 관아의 군사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가택 수색이다. 집집마다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왕실의 보물을 찾는 것이다. 협조하라. 군사들이 집 안을 뒤집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장롱을 열고 바닥을 들춰냈죠. 저희 집 차례가 왔습니다. 군사 셋이 들어왔어요. 이 집도 수색한다. 저는 은우를 뒤에 숨겼습니다. 군사들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불을 들추고 솥을 들어보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군사가 뒷간으로 갔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군사가 뒷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냄새가 지독하군.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거였죠. 없다. 다음 집으로 가자. 군사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은우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위험은 지나갔지만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일이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 판관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마을을 훑고 있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계속 올 거라고 말입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는 은우와 함께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저 때문에 엄마가 힘드시죠? 아니야. 저는 은우의 손을 잡았어요. 넌 엄마의 보물이야. 힘든 게 아니라 기쁜 거야. 은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있었어요. 이 아이도 알고 있었죠. 자기 때문에 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은우를 안아줬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숨어 살 수 있을까? 옥패는 뒷간 기둥 밑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은우는 12살이 되었어요. 키가 훌쩍 컸죠. 마을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벙어리로 지냈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부자인 최 과부가 저를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 과부는 남편이 일찍 죽은 후 상단을 물려받았습니다. 돈이 많았죠.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시기했을까요? 제가 장사를 잘해서였습니다. 제가 수놓은 보자기가 장터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정성껏 술을 놓았으니까요. 사람들이 제 보자기를 사갔어요. 설안의 손재주가 대단해. 비싸도 살만해. 소문이 퍼졌죠. 최 과부도 보자기를 팔았는데 제 것만큼 안 팔렸어요. 그래서 배가 아팠던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최 과부의 아들 돌쇠가 울면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 은장도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은장도는 최 과부가 돌쇠 돌잔치 때 사준 귀한 물건이었어요. 은으로 만든 장도였죠. 어디서 잃어버렸어? 모르겠어요. 아침에 분명히 차고 나갔는데 최 과부가 화를 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게 틀림없어. 그리고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불러 모았죠. 너희 중에 돌쇠 은장도 보내 없어?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개똥이가 돌쇠랑 같이 있었어요. 최 과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개똥이, 설안의 벙어리? 네, 그 애요. 최 과부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설아, 나와. 최 과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들이 우리 돌쇠 은장도를 훔쳐갔어.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증인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은우가 나왔어요.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최 과부가 은우를 노려봤습니다. 이 애가 훔쳐간 거 맞아? 돌쇠가 말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분명히 개똥이랑 같이 있었다며. 그건 맞는데 은장도를 훔쳐가는 건 못 봤어요. 하지만 최 과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백정의 자식이 귀한 집 물건을 탐낸 거지. 검사해봐. 최 과부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이불을 들추고 장롱을 열고 부엌을 뒤졌습니다. 여기 없는데? 최 과부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마당 한 구석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저기 항아리 뒤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최 과부가 달려가 집어들었습니다. 은장도였어요. 봐, 역시 훔쳐간 거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은우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그럼 이게 여기 어떻게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백정의 자식이라 그래. 도둑질까지 하다니. 은우는 고개를 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 안 했어요.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 모함한 겁니다. 최 과부가 꾸민 일이었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최 과부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해.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그래, 도둑은 벌을 받아야지. 때려야 해. 저는 은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들은 결백합니다. 증거가 있는데 뭔 소리야. 최 과부가 막대기를 들었어요. 은우를 때리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은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잠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대신 저를 때리십시오. 어미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입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설아야,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소리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식은 어미를 닮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저는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제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탁,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또 내리쳤습니다. 탁, 피가 났죠. 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계속 제 다리를 때렸습니다. 10번, 20번.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최 과부도 할 말을 잃은 듯했죠.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그만해, 설아. 이제 됐어. 저는 막대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리가 피투성이었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었죠. 은우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최 과부도 은장도를 들고 가버렸죠. 은우와 저만 남았습니다. 은우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가 아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우가 맞는 것보다는 나았죠. 집으로 돌아와 은우가 제 다리에 약을 발라줬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저 때문에 엄마가. 저는 은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은우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알겠지?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은우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순한 아이가 아니었죠. 뭔가 각오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은우야, 무슨 생각해? 엄마, 저 강해질 거예요. 강해진다고? 네, 엄마를 지킬 수 있을 만큼요. 저는 은우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저를 지켜줄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은우, 참 대견해요.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이 갈라졌어요. 벼가 말라 죽어갔죠.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흉년이 들겠어. 큰일이야. 마을 이장이 관아에 가서 호소했어요. 조 판관이 마을에 왔습니다. 기우제를 지내야겠소. 기우제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 비를 빌어야 하오. 사람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준비했죠. 사흘 후 기우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조 판관이 제관이 되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절을 하고 축문을 읽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하늘이 노하신 게 분명해. 조 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부정한 것이 있는 게 틀림없소. 부정한 것이요? 그렇소. 부정을 없애야 하오. 조 판관의 눈이 번뜩였어요. 백정이 있지 않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정은 부정한 존재요. 그 자식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화와 개똥이 말인가? 그렇다면 조 판관이 선언했어요. 백정의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하오. 제물이요? 그래야 하늘이 비를 내리실 것이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백정의 혈통 자체가 부정이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저를 대신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조 판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는 안 돼오. 젊은 아이여야 하오. 군사들이 다가왔어요. 은우를 잡으려는 거였죠. 저는 은우를 뒤로 숨겼습니다. 안 돼요. 사람들이 저를 떼어냈어요. 은우가 끌려갔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은우야. 은우는 저를 바라봤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제단 위로 끌려가는 은우를 보며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군사가 칼을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제물을 받으소서. 칼이 번쩍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우가 입을 열었어요. 기다리십시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한 거였죠. 조 판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말을 할 줄 아는가? 그렇습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를 죽이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비가 곧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무슨 헛소리냐? 하늘은 맑은데. 은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서쪽 하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서쪽을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개미떼가 보이십니까? 개미떼? 네, 개미떼가 대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기압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습기가 느껴집니다. 조 판관이 비웃었어요. 헛소리 그만하거라. 새 시즌 후면 비가 올 것입니다. 새 시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 저를 죽이십시오. 조 판관이 생각했습니다. 좋다. 새 시즌을 기다리겠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내 목을 칠 것이다.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은우야, 정말 비가 올까? 하지만 은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비가 안 오는데 거짓말한 거 아냐? 조 판관이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한 시즌 남았다. 저는 하늘만 쳐다봤어요. 제발, 비가 와라. 제발. 새 시즌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하늘을 쳐다봤죠. 구름이다. 정말 구름이 온다. 순식간에 하늘이 흐려졌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졌죠. 하나, 둘, 곧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응답하셨다. 저는 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우를 껴안았어요. 은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우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어요. 마른 땅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을 췄죠. 조 판관은 멍하니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마을 이장이 말했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입니다. 맞아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은우를 둘러쌌습니다. 고맙다, 개똥아. 내 덕분에 살았어. 은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은우가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조 판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비는 사흘 동안 내렸습니다. 논과 밭이 다시 살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은우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조 판관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은우에게 말했습니다. 은우야, 이제 조심해야 해. 왜요, 엄마? 내가 너무 눈에 띄었어. 위험해. 은우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저는 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잠잠하지만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은우는 13살이 되었어요. 어느덧 제 어깨까지 왔죠.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우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 넘어졌어요. 옷이 젖었죠. 은우야, 괜찮아? 네, 엄마. 저는 은우의 옷을 벗겨 말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은우의 어깨였습니다. 어깨에 붉은 점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냥 점이 아니었습니다. 모양이 독특했어요. 용의 발톱을 닮았죠. 세 개의 갈라진 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 표식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궁궐에서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 자수 무수리로 일했다고 했죠. 그때 상궁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실 직계 혈통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다던데. 무슨 표식? 성은이라고 하지. 용의 발톱 모양이래. 그게 정말 있어? 왕자님들에게 있다고 들었어.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신기했었죠. 하지만 지금 은우의 어깨를 보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은우는 왕실의 직계 혈통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혈통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은우에게 옷을 입혔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성은, 그건 축복이자 저주였어요. 왕실의 피를 증명하지만 동시에 죽음의 표식이기도 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였어요. 세자의 아들, 아니면 왕자, 그것도 아니면 왕의 혈육점, 어쨌든 아주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거였죠.
저는 뒷간으로 갔습니다. 기둥 밑을 쳐다봤어요. 옥패가 거기 묻혀 있었습니다. 그 옥패가 언젠가 은우의 신분을 증명해 줄 거였어요. 하지만 언제가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조 판관이 또 마을에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듯한 사람이 함께였죠.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사내였어요. 밀정 같았습니다. 조 판관이 은우를 불렀어요. 개똥이라고 했나? 예, 내가 비를 예측한 아이구나. 운이 좋았습니다. 운. 그런 정확한 예측이 운이겠느냐? 밀정이 은우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특이한 아이로군. 조 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조사해야겠소. 조사요? 제가 앞으로 나섰죠. 제 아들은 평범한 아이입니다. 평범한 아이가 저런 재주를 가졌겠소? 밀정이 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옷을 벗어라. 예, 상체를 보자. 저는 막으려 했어요. 안 됩니다. 하지만 군사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은우가 옷을 벗었어요. 밀정이 은우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봤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밀정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성은을 발견한 겁니다. 밀정이 조 판관에게 속삭였어요. 조 판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소.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죠. 제 아들을 놔두십시오. 군사들이 은우를 잡았어요. 은우가 끌려갔습니다. 엄마, 은우야. 저는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붙잡았죠. 설아야, 진정해. 안 돼요. 제 아들을 돌려줘요. 하지만 은우는 이미 말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개똥이가 대체 뭐길래? 왕실과 관련이 있나 봐. 설아가 왕실의 아이를 숨겨 키운 거야?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죠. 은우의 이불, 은우의 책, 은우의 옷.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은우만 없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은우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은우를 데려와야 했어요. 저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관아 쪽으로 갔죠. 은우가 거기 갇혀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관아는 삼엄했습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저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설화. 돌아보니 팔봉이었어요. 팔봉? 지금 가면 죽어. 돌아가. 하지만 은우가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집에 있어. 팔봉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평소의 주정뱅이와는 달랐어요. 팔봉, 넌 대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믿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은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는 건 아니겠죠. 제발 살아만 있다면.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빌었어요. 제발 우리 은우를 지켜주세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까마귀가 울고 있었죠.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우에 대한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죠. 관아에 가보려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팔봉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었죠. 팔봉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모습이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칼을 차고 있었죠. 팔봉, 설아, 들어가도 될까? 저는 팔봉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팔봉이 앉더니 말했어요. 은우는 무사해. 정말이에요? 응, 아직 관아에 있어. 하지만 곧 한양으로 끌려갈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양으로? 조정에서 은우의 존재를 알게 됐어. 곧 군사들이 올 거야.
그럼 어떡하죠? 팔봉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설화, 내가 누군지 알아? 주정뱅이. 아니, 그게 아니죠? 난 내금이 종사관이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내금이요? 응. 15년 전 세자를 모셨지. 세자님을? 팔봉이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자께서는 선한 분이셨어. 백성을 사랑하셨지.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어. 팔봉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조정의 대신들은 세자를 두려워했어. 권력을 빼앗길까 봐 말이지. 그래서 세자를 모함했어. 역모를 꾸몄다고 했지. 그리고 세자와 세자빈을 죽였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세자빈께서는 이미 아이를 낳으신 후였어. 은밀하게 낳으신 거지. 그 아이가 은우야. 세자의 외아들이지.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은우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몇몇 충신들이 은우를 지키려 했어. 나도 그 중 하나였지. 하지만 적들이 너무 많았어. 팔봉이 주먹을 쥐었어요.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은우를 데리고 말이야. 하지만 추격을 당했지. 그래서 이 마을까지 온 거였군요. 맞아. 그리고 백사가 은우를 지켜줬어. 신기한 일이지. 백사는 왕실의 수호신이라는 전설이 있거든. 저는 그때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밤, 백사가 은우를 감싸 안고 있던 모습을 말이에요. 그 후 난 이 마을에 숨어 살았어. 은우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래서 주정뱅이 행세를 한 거군요. 응.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술꾼이라고 무시했지. 팔봉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화, 고마워. 내가 은우를 키워줘서 말이야. 저야말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은우의 엄마가 되어서 행복했어요. 팔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은우를 구해야 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관아에 쳐들어갈 거야. 혼자서요? 응. 군사들을 제압하고 은우를 데리고 나올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위험해. 은우는 제 아들이에요. 저도 함께 가야 해요. 팔봉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와 팔봉은 관아로 갔어요. 담을 넘었죠. 군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팔봉이 손짓했어요. 저는 팔봉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감옥이 보였어요. 은우가 거기 갇혀 있을 거였죠. 하지만 문 앞에 군사 둘이 서 있었습니다. 팔봉이 다가갔어요. 순식간에 두 군사를 제압했죠.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빨리. 저는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우야. 엄마. 은우가 쇠창살 너머로 보였어요. 저는 달려가 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걱정 마. 데려갈게. 팔봉이 자물쇠를 부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우가 나왔어요. 저는 은우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때 종소리가 울렸어요. 적이다. 군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봉이 칼을 뽑았어요. 둘이 먼저 가. 팔봉, 빨리. 은우를 데리고 도망쳐. 저는 은우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팔봉이 군사들과 싸우고 있었죠. 엄마, 팔봉 아저씨는요? 괜찮을 거야. 우린 일단 가자. 저희는 담을 넘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어요. 산으로 올라갔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니 관아가 멀리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엄마, 이제 어떡해요? 숨어야 해. 일단 산속 동굴로 가자. 저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 동굴, 백사가 은우를 지키고 있던 그 동굴로 향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죠.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백사는 보이지 않았죠. 저희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은우를 안아줬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끝까지. 은우가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은우. 밤새 저희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대가 온 거였어요. 저는 은우를 일으켰습니다. 은우야, 가야 해. 어디로요? 더 깊은 산속으로. 저희는 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추격대가 빨랐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우야, 넌 먼저 가. 엄마는요? 엄마가 시간을 벌게. 안 돼요. 가. 살아야 해. 저는 은우를 밀었습니다. 은우는 울면서 달렸어요. 저는 길목에 섰습니다. 군사들이 도착했어요. 조 판관도 함께였죠. 거기 서라. 저는 팔을 벌렸습니다. 제 아들은 보내주십시오. 비켜라. 안 됩니다. 군사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막아섰죠. 제발 제 아들만은. 조 판관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어요. 내 아들은 죽어야 할 목숨이다. 아닙니다. 은우는 죄가 없어요. 왕실의 역적이다. 은우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백정의 아들이에요. 제발 놔주세요. 하지만 조 판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세자의 아들이지. 군사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이 여자를 잡아라. 저는 끌려갔습니다. 은우는 어디로 갔을까요? 살았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어요. 우리 은우는 강한 아이니까 살아남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노역장에 갇혔습니다. 관아의 지하 감옥이었어요. 어둡고 축축했죠. 하루에 한 끼만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과 곰팡이 핀 밥이었어요. 저는 버텼습니다. 은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거든요. 날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해를 볼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임금님이 승하하셨다. 새 임금이 등극하신다. 소란스러웠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억울한 사화들이 바로잡힌다던데. 정말인가? 새 임금께서 과거를 조사하신다더라.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은우가 살아있다면, 혹시 신분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죠. 설아라는 여인이 누구냐? 나오너라. 저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밖은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죠.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이가 서 있었어요. 관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은우, 제가 중얼거렸어요. 젊은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은우였습니다. 우리 은우가 살아있었어요.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우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우야. 네, 저예요. 저는 은우를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어머니, 미안해요. 늦었어요. 아니야,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은우 어른을 키운 사람인가? 백정이라던데. 은우가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하지만 신분이 천하다고요? 아닙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나라 누구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15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어요. 조 판관이 끌려왔습니다. 군사들에게 결박당한 채였죠. 이 자가 어머니를 가둔 자입니다. 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 자는 역적입니다. 선세자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리의 하수인이죠. 조 판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는 없습니다. 은우가 선언했어요. 이 자와 그 일당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은우는 저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이었어요. 낡은 움막이었죠. 은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둘러봤어요. 제가 여기서 자랐죠. 그래. 어머니가 밤마다 그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하고 있구나. 은우가 뒷간으로 갔습니다. 기둥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은우야, 어떻게? 팔봉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팔봉이? 네. 아저씨도 살아계세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은우가 밀랍 덩어리를 꺼냈어요. 깨뜨리니 옥패가 나왔습니다. 반쪽짜리 옥패였죠. 은우가 품에서 다른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췄어요. 딱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죠. 이게 제 정체를 증명해 주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숨겨주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우가 울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은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난 이미 행복해. 아니에요. 어머니를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은우가 웃었어요. 그래도 해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한양에서 가마가 왔습니다. 은우가 저를 모시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 한양으로 가시죠. 은우야, 난 어머니가 계셔야 제가 힘이 나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에 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빨리 변하는구나.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은우가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았어요. 은우는 말을 타고 제 가마 옆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피곤하시면 쉬어 가시죠. 아니야, 계속하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저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은우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처소입니다.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자개장이 놓여 있었죠. 저는 어색했습니다. 너무 과해.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 은우야. 그날 밤 은우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응, 평생 보답하며 살겠어요. 보답은 무슨. 넌 내 아들이야. 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넌 살았을 거야. 하늘이 지켜줬을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겠어요. 자랑스러웠죠. 은우야.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어머니. 꼭 행복하게 살게요. 달빛이 방안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랜 고난이 끝난 것 같았죠. 봄이 왔습니다. 한양의 봄은 아름다웠어요. 꽃이 만발했죠. 저는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은우가 함께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궁궐에 가셔야 해요. 궁궐에? 네. 임금께서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어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임금께서도 고마워하십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궁궐이라니. 백정의 딸이 감히 들어갈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은우가 원하니 가야 했습니다. 궁궐은 웅장했어요. 큰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죠. 임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임금이었어요. 설화라고 들었소. 예, 전하. 경이 은우를 키워주었다 하오. 죄송합니다. 천한 몸으로 천하다니요. 경은 이 나라의 은인이오. 임금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이 없었다면 은우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그것은 나라가 인재를 잃는 것이었소. 과찬이십니다. 경에게 상을 내리겠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어머니. 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받으세요.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임금이 웃었습니다.
경과 은우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질 것이오. 신분을 넘어선 참된 사랑의 이야기로 말이오. 그날 저는 정식으로 은우의 어머니로 인정받았습니다. 백정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은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저희는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죠. 어머니. 응.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잖아. 은우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저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은우야. 네, 엄마 한 가지 부탁 들어줄래? 뭐든지 말씀하세요. 예전 집, 그 운막 말이야. 그대로 두자. 예, 그곳이 우리의 시작이었잖아. 잊지 말자.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저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꽃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은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저희는 꽃길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분이 은우 대감의 어머니시래. 백정이었다던데?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야. 아들을 저렇게 키우셨잖아.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이제는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변한 건 아니었어요. 은우가 제 가치를 증명해 준 거였죠. 저희는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이 차 맛있죠? 그래. 향이 좋네. 제가 직접 골랐어요. 고마워. 저는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컸어요. 어느새 어른이 되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 작은 아기였습니다. 동굴에서 발견한 그 핏덩이 말이에요. 은우야. 네, 어머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야말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바람이 부드러웠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백정의 딸로 태어나 온갖 천대를 받았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으니까요. 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은우.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무슨 소용인가. 사랑이 전부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은우를 사랑으로 키웠고 은우는 사랑으로 보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희는 꽃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궁궐 안정원이었어요. 꽃이 피 바람에 날렸죠. 저는 그 꽃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구나. 떨어지고 흩날리고 다시 피어나고. 저도 그랬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죠. 은우 덕분에 말입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저도요. 저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구름 너머에 뭐가 있을까? 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했거든요. 은우가 곁에 있고 저희가 함께 있으니까요. 저는 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우야, 엄마 손 놓지 마. 절대 안 놓을게요, 어머니. 저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꽃길 끝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삶이었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은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우도 미소 지었죠.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우리는 함께라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정 설화가 왕실의 핏줄을 목숨 걸고 키운 15년의 이야기였죠. 신분을 넘어선 모성애,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셨습니다.
다음에도 조선8도의 기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조선 야담 팩토리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계속 가동됩니다. 감사합니다.